임팔라 3.6은 기본적으로 하이 모델과 동일한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면부의 V6 배지가 상급 트림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줍니다. 실내 구성도 동일합니다. 모하비 투톤 인테리어를 가격 추가 없이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아 보입니다. 뒷좌석의 센터 암레스트에서 다양한 조작도 가능합니다. 내비게이션은 자체 개발 제품인데 완성도를 조금 더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무선 충전 데크도 갖춰져 있습니다. 발열에 대비해 시원한 바람을 내보내는 기능도 지원합니다. 국내 판매용 모델은 전용 사양이 추가된 구성을 갖습니다. 내비게이션과 뒷좌석 220V 커넥터, 리어 히팅시트, 하이패스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동안 국내 소비자들이 당해왔던 역차별의 혜택을 누려보는군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긴급 제동 시스템을 갖춘 어드밴스드 세이프티 패키지를 선택하면 전면 그릴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이 구성에는 20인치 휠과 타이어가 장착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임팔라 3.6과 함께 달려보죠. 좀 전에 탔었던 임팔라 2.5 같은 경우가 6,500rpm을 전후로 프레임컷에 들어갔던 것에 반해서 현재 이 3.6 같은 경우는 그보다 높은 7,000을 전후하는 시점에서 프레임컷이 걸린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네요. 일단 가속력이라는 부분에서는 분명한 이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전에 탔었던 2.5 모델에서도 뭐 이렇게 큰 부족함을 느끼진 않았었습니다. 배기량 대비 뭐 적당한 정도의 성능을 체감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3.6 같은 경우는 역시나 여유로운 출력을 갖고 있네요. 현재 모델의 스펙을 한번 살펴볼까요? 최고 출력은 309마력, 최대 토크는 36.5kgm로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배기량 대비 성능이라는 면으로 감안해서 바라봤을 때 어떤 아쉬움이 나오지 않는 정도의 수치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개치기에서의 성능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구동 출력은 245마력, 토크는 30.1kgm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동 변속기이기 때문에 구동 효율이 있긴 한데, 중요한 이 어떤 체감적인 부분에서의 이점이 나타난다는 점이 좋네요. 무엇보다 조금 전에 그 2.5 모델도 회전 질감 부분에서 아쉬움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3.6이 조금 전에 2.5만큼의 질감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정확하게는 부드러운 부분에서 2.5가 앞선다는 것인데, 조금 투박하긴 하지만 어떤 V6 엔진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운드라는 부분을 표출해낸다는 점, 또한 이런 사운드가 상당히 그 통쾌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어떤 종합적인 그런 감성 측면에서 바라본다라면 그래도 배기량이 큰 3.6 엔진이 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어떤 여객이 있던 상당히 여유로운 출력을 보여주게 되고요. 킥다운이라는 부분, 사실 뭐 킥다운 스위치가 있다 없다 가지고 잠시 이제 논란이 되었었는데, 실제 저희가 테스트를 했을 때 킥다운 시간 자체가 길지는 않았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것과 비교를 해서 별반 그 차이 없는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 이제 그와 같은 어떤 가속에서 뭔가 둔하다라고 이제 느껴지는 구간이 있긴 합니다. 3단 영역을 사용하는 그 시간이 다소 좀 길기 때문인데요. 정지 상태에서 발진을 한다든지 혹은 시속 70km 미만에서 제가속이 들어갔을 때는 2단 기어까지 다운을 시킵니다. 하지만 시속 80km 이상에 오르게 되면 RPM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구간을 짧다고 차가 판단하기 때문인지 이때는 3단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특성을 보여주게 되죠. 때문에 그와 같은 스피드 레인지에 있을 때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도 3단을
시간을 물고서 가속을 하기 때문에 네, 일시적으로 아쉬움이 있다라고 느낄 수 있게 되긴 하는데 네, 실제 저희가 다양한 섹션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 네, 그 구간을 제외하고는 아쉬움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그 변속기의 반응, 특히 이제 시프트 업대의 반응이 상당히 높아진 것 역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고요. 조금 전에 탔었던 2.5와 비교를 해서 바라본다면 파워트레인에 대한 만족감은 역시 그 3.6 쪽이 조금 더 높다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스티어링 시스템 역시도 약간의 차이를 갖게 되는데요. 2.5 쪽이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반면 3.6 같은 경우는 저속에 있을 때부터 조금은 그 편안함 쪽에 치중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이 특징으로 부각이 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적정 압력을 비롯해서 퍼포먼스, 즉 핸들링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서 아쉬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어떤 임팔라가 갖고 있는 그런 감각을 느끼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오히려 조금 더 여유로운 출력이 나오는 만큼 네, 운전의 편안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구할 때 좀 더 이점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뿐만 아니라 코너링 퍼포먼스 부분에서도 네, 아쉬움이 없습니다. 서스펜션의 처리 능력 부분은 뭐 상당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 큰 쇼크가 들어왔을 때의 방어 능력 또한 작은 쇼크가 들어왔을 때도 상당히 탄탄하게 방어해내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차체 강성이라는 부분에서도 별다른 아쉬움이 없고요.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바라본다면 네, 역시나 뭐 신차답게 어떤 그 경쟁력을 두루 갖추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반면 아쉬운 점이 있다라면 역시나 타이어를 꼽고 싶은데요. 조금 전에 그 2.5 모델에 장착된 파이어스톤 타이어 같은 경우도 아쉬웠고 현재 이 3.6에는 20인치 휠 무려 20인치 휠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엔진이라든지 이런 정도를 감안해서 본다라면 네, 두 사이즈 정도 줄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적정 수준에서 뭐 타협을 한다라고 해도 19인치 정도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그 한국 GM 모델들을 보면 큰 휠을 이게 너무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차량의 순발력을 비롯해서 연비라든지 제동거리 여러 부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정 사이즈의 휠을 제시해 주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물론 뭐 큰 휠을 좋아하시는 소비자분들이 있으니까 옵션 정도는 남겨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타이어는 네, 브리스톤의 RE97AS라는 모델인데 캐딜락에서도 네, 저희가 경험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CTS에 들어갔었는데요. 사이즈 대비 퍼포먼스 자체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네, 향후에 소비자분들의 취향에 맞춰서 컴포트한 타이어, 저소음의 컴포트한 타이어 혹은 조금 더 나은 성능을 갖고 있는 프리미엄급 스포츠 타이어 네, 이와 같이 확실한 이런 이점이 있는 타이어로 접근을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현재 이 임팔라 3.6과 비교할 모델을 꼽는다라면 아무래도 뭐 배기량 등 여러 가지 이점을 감안했을 때 현대차의 그 아슬란 정도를 가격등으로 고려해서 꼽을 수가 있을 텐데 네, 어떤 그 상품의 완성도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놓고 바라본다라면 네, 정말 이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뭐 민망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대 아슬란 상당히 오래된 기본 베이스를 갖고 뭔가 이 옵션을 넣어놓고 가격을 올리고 그랬다가 다시 내리고 상당히 우스운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현대차가 쌓아왔던 그런 브랜드 이미지를 상당히 낮추는 그런 좀 망신을 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네, 뭐 굳이 네, 그와 같은 아슬란과 비교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어쨌든 현재 이 4천만 원을 전후하는 시점에서 거기에 워런티라든지 이런 정도를 감안해서 바라본다라면 현 시점에서 분명히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이 임팔라라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경쟁사들 역시 자극을 받아서 네, 기존에 못했던 뭐 그런 차체들을 보강하고 있으니까 시장이 조금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존 소비자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 이제 브랜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치중한 모습이 보였는데 현재는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소비자들 역시 상당히 똑똑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과거 소비자들은 단순하게 승차감이 좋다, 좀 옵션이 많다 이러면 뭐 상당히 좋은 차라고 생각했지만 요즘 소비자들은 다르죠. 차체를 비롯해서 어떤 기본적인 셋업 여러 가지들을 따지는데 그런 면으로 따지는 소비자들이 많아질수록 네, 어떤 이 임팔라 쪽이 조금 더 우위에 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
지금 현대 기아차도 차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강하고 있으니까 네, 앞으로의 시장이 더 재밌어지겠네요. 네, 재미없는 얘기는 이쯤에서 하고 네, 이번엔 제동 성능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5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큰 성능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역시나 그 페달을 조작할 때 네, 초기부터 리니어한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특징도 갖게 되고요. 이번에는 두 차량의 주행 연비에 대해서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배기량이 큰 3.0 모델이 2.5보다 조금 불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기량을 감안해서 바라본다라면 네, 분명히 뭐 나쁘지 않은 정도의 수준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이번에는 두 모델의 정숙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소음 정도는 뭐 상당히 좋은 정도의 능력을 잘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두 모델 모두 만족할 정도의 수준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네, 오늘 만난 쉐보레 임팔라. 기존 알페온이 경쟁 모델 대비 성능 부분에서 앞서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동력 성능 면에서는 경쟁사 모델이 나았겠지만 기본기라는 부분, 사실 이와 같은 부분을 조율하기가 더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서 앞서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반면 임팔라는 그런 알페온의 능력을 한 차원 더 뛰어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차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핸들링을 비롯해서 네, 차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임팔라 쪽이 조금 더 나은 구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게 되겠네요. 3.6L 모델의 경쟁력은 역시나 여유로운 출력인데요. 네, 때문에 운전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편안했습니다. 스티어링 휠도 조금 가볍고요. 반면 아쉬움이라면 20인치 알로이 휠을 들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사이즈가 다소 큽니다. 때문에 인치를 조금 줄여서 19인치 정도로 타협을 하면서 가속이나 연비, 네, 제동거리 등을 좀 더 줄여줄 수 있다라면 네, 조금 더 이점이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2.5 모델은 사실 시장에서 앞으로 더 많이 팔릴 모델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2.5 LT 정도면 사실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격 등 역시도 그렇고요. 하지만 팀 내 의견은 조금 달랐는데요. 준대형 세단에서 갖춰야 될 다양한 편의 장비들을 감안한다라면 네, 2.5 LTG가 조금 더 낫다,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최종 평가 역시도 그렇게 나왔고요. 사실 과거 한국 GM 같은 경우가 기본기에서는 충실했지만 아쉽게도 구성적인 부분에서 만족감을 주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일부 소비자들에게 외면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스파크를 비롯해서 임팔라는 구성적인 부분에서도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네,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죠. 네, 오늘은 구성과 성능, 감각면에서 뛰어난, 특히 감각면에서는 네, 동급 모델들을 한 차원 혹은 그 이상 뛰어버린 네, 쉐보레 임팔라를 만나봤습니다.